안녕하십니까. 브리더를 위한, 개와 고양이를 위한 채널 브리더 인큐베이터의 센터장 심흥주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패디그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패디그리. 그거 사료 이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료 브랜드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한국어로 따지자면 족보 또는 혈통서, 저는 보통 혈통 등록 서류 이렇게 부르는데, 네. 어떤 개체의 부모들이 누구인지, 조부는 누구이고, 이를테면 친부는 누구이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문건을 뭐라 그런다? 패디그리라고 합니다. 제 책상에도 이만큼이 쌓여 있는데요. 네. 이 패디그리, 근데 박사님, 그 개족보는 그야말로 개족보라고 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박사님, 그 족보 그거 그냥 돈만 주면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박사님, 제가 지난번에 고양이를 분양받으려고 했더니 말로는 순종이라고 하는데 혈통서를 받으려면 돈을 50만 원 더 내라고 해서 저는 그거 필요 없다고 하고 안 받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여기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패디그리, 족보라고 불리우는 패디그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현재 기르고 있는 모든 품종 고양이와 품종 견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품종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안에 무슨 인브리딩이 어떻고 아웃브리딩 이런 얘기들은 다 복잡하니까 일단 오늘은 빼놓고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내가 현재 기르고 있는 요 강아지 또는 고양이가 어떠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는 어떠한 동물들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더 나아가서 이 동물이 이를테면 비숑 프리제인지 아니면 치와와인지 아니면 아메리칸 숏헤어인지 특정한 품종에 속하는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이다? 패디그리입니다. 물론 그 패디그리라고 하는 것 이내에는 내부에는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약간 차이가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다? 하나는 그 개체의 선조를 알려주는 이른바 패디그리고요. 또 하나는 그 개체가 등록되어 있는 품종 개체임을 입증하는 개체 등록 확인서. 그 두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물론 단체마다 이름은 조금 달라서 앞에 것은 Certified Pedigree라고 보통 부르고요.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입증된, 증빙된 혈통서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Certificate of Registration, 한국어로는 등록 확인서,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서류인데 그냥 뭉뚱그려서 패디그리라고 하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순종이고 순종이 아니고 꼭 순종이 필요 없고 순종은 더 나쁘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 개체의 선조들에게 어떠한 질병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A라고 하는 동물을 분양받을 때 이 분양받으려고 하는 동물이 등록되어 있는 개체이고 그 선조들도 모두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그 선조들에게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브리더들은 그런 것들을 모두 공유하고 있고 혈통 등록기관에서 그러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이 아이에게 향후에 어떠한 수의학적, 유전학적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혈통서는 또는 패디그리는 아무 데서 마음대로 발급받을 수 있냐? 그런 것을 흉내낸 서류에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불과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구체로 하고 싶진 않지만 자칭 매우 유명한 심리학 전문가가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내에서 자녀교육과 관련한 전문서적, 대중적인 전문서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학벌을 위조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자살한 걸로 보입니다. 사망했다고 하는데 사망할 이유가 특별히 없으니,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으니 자살이었겠죠. 사람의 대학 졸업장도 위조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패디그리라고 하는 것도 위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유수의 주요한 혈통 등록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러한 것을 방비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를테면 개 쪽에서 저명한 기관들인 아메리칸 캔넬 클럽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샘플을 보내야 되고요. 번식하기 위해서도 유전자 샘플을 보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해당 품종에 필요한 모든 수의학적 검사를 거쳐서 번식에 무리가 없음을 입증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장난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해당 개체로부터 태어난 모든 개체에 대한 혈통 등록이 취소되고 그것은 해당 브리더의 입장에서는 죽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한 소송이 들어오게 되고요. 소송 금액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제대로 된 기관의 서류라면 장난치지 않는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심용주가 난 심용주 혈통 등록 기관을 만들었어. 이제 내가 다 혈통을 등록해 줄게 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약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인으로서의 공적 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장난을 칠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 해줄게 10,000원만 줘. 그런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CFA나 티카나 이런 기관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그것이 밝혀지면 그때는 파문을 당한다는 거죠. 페디그리.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한다. 내가 기르고 있는 우리 뿅이는 토이푸들이야. 내가 기르고 있는 우리 양옹이는 아메리칸 숏헤어야 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생긴 모습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2, 3년 뒤다가 우리 아이에게 유전병이 있어서 심장에 문제가 있고 뭐 판막에 뭐 어떻고 슬개골이 뭐 어떻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개체가 순종 개체 또는 특정 품종 개체라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 개체가 아마도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어둠의 루트로 만들어져서 유통된 개체이고 따라서 해당 개체의 브리딩에 필요한 필수적인 스크리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품종 개체, 페디그리가 명확하게 확인된 등록된 품종 개체는 그냥 그 개체처럼, 그 동물처럼, 그 품종처럼 보이는 개체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자랑하고요. 그 분양가 갭은 이 개체가 훨씬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의학적 비용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호자에게 되돌려줍니다. 펫샵에 그냥 걸어가다가 어머 이거 예뻐 나 구매하고 싶어 나 사고 싶어 기르고 싶어 분양받고 싶어 그 개체의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 그러한 행위는 자살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건강한 동물, 행동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동물을 기르고 싶으십니까? 제대로 된 브리더가 길러낸 충분한 스크리닝 절차와 충분한 보상 절차를 가지고 있는 확실한 개체를 분양받으십시오. 그 확인은 누가 해주냐고요? 네, 페디그리가 해줍니다. 이상 페디그리에 대한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